안녕하십니까. 총선 백서 7번째, 어제는 이제 6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없는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당연히 윤 대통령 다음은 이제 한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책임은 없는가, 이번 총선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이제 본인의 뜻과 달리 당에서 이제 워낙 위급한 이런 상황이니까 당의 요청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요청에 의해서 선당 후사, 나아가서 이제 선민 후사, 국민을 먼저 위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등판했다. 이 점을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본인도 이제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이제 공부하고 해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게 여러모로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야구로 이제 9회 말 투아웃 비유도 한동훈 위원장이 들었죠. 9회 말 투아웃에 공이 들어오면 이제 일단 휘둘러야 된다고 했는데, 굳이 야구로 이제 구원투수로 이제 타자가 투수로 비교하면요, 원래는 이제 몸을 충분히 풀고 놓아야 되는 거죠. 등판할 때, 야구할 때 그냥 갑자기 놓으면 그 공이 이제 스트라이크나 이게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충분하게 어깨에 몸을 풀고 준비했다가 이제 등판하는데, 워낙 갑자기 등판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정교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워낙 급한 상황에 나왔다. 이 점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등판하면서도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디 지역에 좀 안전한 데 출마해서 배지를 다시든지 아니면 이제 비례 상위 순번이라도 하시라 이랬는데, 본인이 희생을 하지만 성과는 누리지 않겠다. 이래서 이제 본인이 아무것도 이제 성과, 선물 내가 가지지 않겠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백의 종군한 그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뜻대로 다 이길 수는 없죠. 승패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참패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직에 사퇴하고 지금은 이제 성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또 이제 사퇴까지 하신 분한테 비판적인 방송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들지만, 이 총선 백서는 시리즈입니다.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 1부부터 어제 6부까지 시리즈로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책임은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을 다루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룬다는 점, 이 말도 이제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저는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효과도 많았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점을 몇 가지로, 이것도 이제 제가 여러 여론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 취합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 생각을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말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들은 여론과 제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지, 이게 제가 절대 옳다 이렇게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이게 한 위원장님이 조금 이제 아쉬운 걸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제 원톱에 문제가 있어요. 선거 때 원톱.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혼자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전체를 다 지휘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은 의미가 없었죠. 왜?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자기 선거하기에 다 바빠가지고 실제 어떻게 다 출마자들이잖아. 그것도 다 박빙의 수도권에 윤재욱 의원 빼고는, 그 윤재욱 원내대표니까. 이러니까 이게 실제는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모든 게 선거를 다 치른 이 부분입니다. 이걸 저는 뭐 한 위원장이 다 책임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 뭐 한 위원장님이 욕심이 나가지고 뭐 혼자 지휘하겠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마땅한 대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워낙 독보적으로 이제 그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팬덤이나 그래서 이제 그 뭐 혼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뭐 한 위원장이 책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갈수록 원톱 혼자서 이게 다 전체 지휘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쪽은 이제 그 이해찬이가 뒤에 기획을 하고요. 이재명이 왔다 갔다 재판하기 바쁘니까 그다음에 김부겸이가 지방을 이게 좀 누볐지 않습니까? 쓰리톱 체제로 갔죠. 근데 우리는 참 이게 물론 지금 생각해도 비례는 인류한 위원장은 비례니까 지금 이게 마땅한 대안도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고 하면 조금 이제 한 위원장님을 좀 도와줄 한 두세 명의 공동위원장을 두으면 얼마나 이게 막판에 탈진하고 소진하고 힘들었잖아요. 한 위원장이 수도권 돌 때 좀 이게 부산도 돌고 그다음에 충청군도 돌게 그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우리 이 많은 두 당밖에 없는데 인재를 찾아보면 없을까? 제가 언뜻 뭐 이게 딱 누구를 이름을 대기는 그렇지만 찾아보면 이게 없을까? 이런 데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충청권에도 여러 데 그 우리 지나간 선배들도 있고 또 후배들 새로운 인물도 있기 때문에 좀 권력별로 제대로 뭐 총괄은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더라도 여러 데 그 선대위원장을 좀 실질적으로 두가지고 한 위원장을 이렇게 좀 힘을 좀 부담을 덜어주는 왜? 막판에는 이게 진짜 쓰러질 정도로 혼자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앞으로 선거할 때는 아무리 인기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는 보필하는 분이 한 두세 명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 나면서 이게 움직여야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특히 한 위원장은 또 정치로 보면 촌생인데 혼자 다 뛰기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다못해 뭐 내부 기획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데 앞으로는 출마자 외에 진짜 그 전념해서 공동으로 뛸 수 있는 이런 데 그 시스템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원톱의 문제 이걸 첫째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 문제는 이제 꼭 제가 뭐 쓴소리라도 한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제 그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는 100만 유튜버가 됐다고 자랑하잖아요. 오늘 103만 됐더만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 유튜브도 안 하시고 심지어 3년 동안 페이스북이나 SNS를 전혀 안 했잖아요. 물론 이 정치에 감착이 입문하다 보니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좀 이게 정치인은 소통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소통해야 됩니까? 결국 지지자들과 국민들과 다 이게 소통하다 보면 좀 SNS 활동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홍카콜라는 한 60몇만 되죠?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도 한 60몇만 될 거예요. 원희룡은 그 30만이더라고요. 근데 한 위원장님 아직 SNS나 소통 별로 안 하잖아요. 앞으로 뭐 이제는 워낙 갑자기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뭐 이번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려면 이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SNS 활동을 좀 통해서라도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언론과의 소통이나 국민과의 소통 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옛날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미래 비전 정책의 문제예요. 이번에 과거 심판은 저는 잘했다 봅니다. 이번에 한 위원장님이 들고 놓은 운동권 청산론, 그 다음에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조 심판론, 이런 이제 과거의 청산, 심판은 저는 뭐 100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집권당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 이러면 이게 되죠. 심판론 가지고.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그게 아니고 이게 직접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은 뭔가 과거 청산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이게 새로운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교한 정책으로 승부를 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물론 국회의원들 특권을 폐지하자, 그 다음에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또는 이제 그 서울시 편입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몇 개를 많은 걸 해줬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좀 부족했다 봅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공조 문제죠. 대통령실이 24, 5번 민생 토론을 돌면서 좋은 정책들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습니까? 이걸 당과 다시 한번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이걸 크게 구체화시켜 가지고 한 위원장님이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발표를 많이 했으면, 한 위원장님 직접 용인에 가서 이렇게 우리 500조를 가지고 반도체 완전히 벨트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랬으면 이게 용인에서도 몇 석이 놓을 수 있거든요. 수원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대통령실과 정책적인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어떤 미래 비전 정책적으로 많은 걸 이게 좀 보여줬으면, 그러면 이게 과거 심판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바로 등판해버리서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한 위원장님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래 비전 정책 부분은 한번 이게 이번에 공부도 좀 하시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걸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김경률이나 이제 인사 문제인데요. 조금 이게 그 인사를, 탕평을 좀 넓게 써야 됩니다. 이 점을 이게 저는 꼭 조언드리고 싶어요. 좀 넓게 써야 돼요. 우리 축구 찰 때도 운동장을 넓게 쓰라는 말 있잖아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위원장, 물론 이게 갑자기 정치 입문하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워낙 인사를요, 너무 이제 새로 구성한 비대위원 몇 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폭넓게 인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선거 끝나니까 우리 정통 보수 일부 유튜버들이 한 위원장 비판하는, 계속 날마다 씹어내는 유튜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건, 한 위원장은 저는 포용해야 된다 봅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한 위원장님이 정치를 계속 하려면 저 정통 보수층부터 심지어 2번, 8번 찍자,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다는 거 아닙니까? 8번은 뭐 정가원 목사,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찍더라도 지역구를 2번 찍어주는 사람은 다 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합니다. 2번, 8번 저 오른쪽부터 저 중도, 심지어 좌파 일부, 합리적 좌파까지, 합리적 좌파도 포용해야죠. 그래야 이깁니다, 대선. 스펙트럼을 이념적으로 넓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대위 몇 분이나, 그중에 특히 김경률 회계사나 몇 분이 너무 전행을 했다고 하기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돌아간지 외부에 비추기로는 너무 그 소수 몇 분이 좌지우지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뭐 사무총장 장동혁, 그다음에 이거 비서실장 김영동, 안동에,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 뭐 김경률, 박은식, 한지아 이런 몇 명들, 이렇게 측근들로 너무 그 다 공천부터 모든 걸 한다, 이런 이제 일부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비판도 있었거든요. 조금 이게 폭을, 인사의 폭을 많이 넓혀야 될 것입니다. 대탕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권이 처음 입문하서니 어느 한쪽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대선을 승리를 이끌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이게 두고 많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비판하는 일부에서는 우파라고 하면서 뭐 딸까지 한동훈 특검하자, 뭐 딸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 안 하고 싶겠지만 그 사람들도 껴안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이번 직전에 보수거든요. 제가 보기 보수는 맞아요. 다만 한 위원장을 그냥 공격하는 거지 보수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 방송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정치를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제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반대자까지도 최소한의 자유파에 있다면
저는 껴안아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에 있어서도 좀 이게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대탕평으로 가야 된다. 이걸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 더 다섯 번째, 어차피 이게 총선 백서니까 제가 별도로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로 다룬 적이 있잖아요. 총선 백서 중에. 근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다섯 번째 한 위원장님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한 위원장님이 공천을 일단 이게 한 위원장님 도장이 찍혔으니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그 결과는 한 위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지역구야, 예를 들어 이제 뭐 도태우 변호사, 이거는 또 전남, 호남 민심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 위원장님이 결단, 저는 이게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위원장님은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뭐 지역구는 이렇게 장해찬이든 도태우든 그렇다 치고 저는 반대하지만 뭐 그게 제 의견이 답이라고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테니까. 근데 실제 그 비례는요, 제가 봐도 이 비례는 진짜 그거는 잘못된 공천이 맞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비례는 뭔가 당의 표에 실제 그 후보 한 명이 10만 표를 가져올 정도로 정말 이게 당의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 요소의 분을 모셔야 되는데 전부 어디서 뭘 하다가 완전히 덮보잡마 다 온 거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한 위원장님보다 정치에도 9년을 제가 방송 온데 다 나가 출연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김장겸 한 명밖에 없다고 제가 했잖아요. 어디서 뭘 했는지 제가 알아야 뭐 방송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데서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객관적인 경력만 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아니 4급에서 5급 강등된 분도 있었고요. 노조에서 모셔오더라도 뭐 노총에 진짜 상징성 있는 이런 분도 아니고 지역 책임자인데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을 위해 고생하신 당뇨들도 전혀 배제돼 버리고 그다음에 호남을 대표해가 진짜 고생하신 우리 주기한 특보 이런 분들이 배제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 냉정하게 한번 보자. 표에 도움이 됐습니까? 비례 공천에서 비례가 표에 도움이 됐냐고. 비례 의원들 중에 표를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비례를 없애고 있다면 이 비례를 가지고 어떻게 100만 표, 200만 표 끌어올 정도의 상징성 있는 그 분야에 최한 1, 20만 회원을 가진 단체 대표도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옛날 같으면 우리 있잖아요. 뭐 호남 행우회장이다. 호남 행우회장 하나 주면 호남표가 오잖아요. 해병대 전후회장이다. 그럼 해병대표라도 올 거 아닙니까? 하다 못해. 뭐 약사회장이다. 한국노총 회장이다. 그러면 그 소속된 노조원들이 몇십만 명이 오잖아요. 이렇게 상징성 있는 분들로 모셔야지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비례공천은 두고두고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뭐 물론 한 위원장이 사심 있게 뭐 자기 측근을 챙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야지 과연 진짜 선거에 도움되는 비례공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원톱의 문제, 그 다음에 소통 문제, 그 다음에 정책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심판이 아니고 이 문제,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뿐 아니라 여러 인사의 폭넓은 스펙트럼 탕평 문제, 그리고 이제 비례 등 여러 가지 공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화두만 제가 던진 거고요. 한번 진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만 해도 끝이 없는 논쟁이지만 한번 이런 화두가 저도 여러 군데서 듣고 제가 한 위원장님께 던지는 화두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이제 성찰하고 또 정책 공부도 하시니까 한번 뭐 직접 안 보시도 또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저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직접 윤 대통령한테 보내줄 수가 있어도 한 위원장님한테 전달할 방법도 없어요. 이게 소통 문제입니다. 이것도 소통이에요.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기자든 유튜브든 심지어 우리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있는 어르신들이 다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을.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결국
한 위원장님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 뭘 하셨냐면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목표 참 좋다 봅니다. 상식 있는 우리 동료 시민, 그렇죠. 같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함에게 꼭 옛날에 국가주의 냄새가 나는데 뭐 국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동료 시민이라는 게 자유로우면서도 독립된 우리 개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희생 헌신해서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내보겠다. 이 꿈은 꺾으면 안 됩니다. 한 위원장님이 뭐 이번에 조기 전당대 조기 대회까지는 제가 뭐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뭐 좀 쉬었다가 또 된다고, 그래도 잊히지 않는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조기 전당대에 놓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한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문제지만, 언제 놓든 이 상식적인 동료 시민과 새로운 길을 한번 내보겠다. 이 꿈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권토중래 다시 정치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유우파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다시 정치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위원장님께, 한 위원장님 이런 말씀 했잖아요. 정치 입문할 때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겠다. 그렇죠. 나침반, 이게 길을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침반은 이게 뭐에 따라 움직이느냐, 바로 이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 이게 가르치는 대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을 나침반을 삼아서 앞장서려고 한다. 이 그 초심을 꼭 지켜서 반드시 복귀하기를 바라고요. 과연 그 국민의 생각, 국민의 상식이 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 승리할 수 있는지 깊은 성찰 끝에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다시 복귀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